만약에 디지털 세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딱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열쇠는 올바른 문을 여는 데 써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윤리적 나침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도 영웅과 악당이 있죠. 이 둘을 나누는 그 보이지 않는 선은 과연 뭘까요? 기술 실력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윤리적 규범, 즉 코드를 품고 따르느냐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사실 전문 자격증을 딴다는 건요, 그냥 나 기술 좋아요 하고 인정받는 것 그 이상이에요. 이건 일종의 맹세거든요.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윤리적인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약속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다루는 게 뭐죠? 우리 개인의 사생활부터 국가의 안보가 걸린 핵심 정보까지 정말 민감한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걸 지탱하는 기반, 그리고 이 업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니 해도 바로 신뢰입니다. 그럼 이 전문가들은 뭘 보고 길을 찾을까요? 다행히도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두 개의 주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전문가들이 꼭 따라야 할 윤리적인 틀, 그러니까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ISC2와 EC 카운슬이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살짝 달라요. 한쪽은 4가지의 굵직한 규범을 제시하고 다른 한쪽은 좀 더 세세하게 18개의 원칙을 제시하죠. 하지만 핵심 목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엄격한 행동 강령을 통해 전문가의 윤리를 보장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ISC의 초회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4가지 시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4가지 규범은 전문가의 책임을 단계별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제일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회와 대중의 신뢰를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명예롭고 법을 지키면서 행동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고객에게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문가 집단, 이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번째 규범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사실 100% 보안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계약 따내려고 이런 불가능한 약속을 한다? 이건 명백한 규범 위반이라는 거죠.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4번째 규범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공동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전문직을 보호하는 건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전체의 의무죠. 그래서 동료가 잘못하는 걸 보고도 침묵한다?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규범 위반이 되는 겁니다. 한편 EC 카운슬의 규범에는 또 다른 아주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바로 비연루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규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악의적인 해커나 범죄 조직과는 엮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가끔은 이 규칙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전문가의 진짜 실력, 인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죠. 바로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쪽에는 고객과 맺은 법적으로도 유효한 비밀 유지 약속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전문가로서의 의무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이 딜레마의 답은요, 사실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 윤리 강령은 예외 없이 공동체의 안전을 그 어떤 개인적인 계약보다 우선시합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이 전문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니까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원칙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윤리적 해커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 한번 정의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방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공격자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윤리적 해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에요. 생각은 공격자처럼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수호자처럼 신중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받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임무는 바로 이거예요.
선제적인 보호 조치. 범죄자들이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약점을 찾아내서 막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오직 허가와 윤리적 의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규범들은요, 그냥 딱딱한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기술 매뉴얼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예측 불가능한 회색지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나침판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오늘 우리는 디지털 세계의 수호자들을 이끄는 코드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디지털 비밀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당신만의 코드는 무엇인가요?